요즘 교육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지금 아주 조용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분석에서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 학습의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학습의 설계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 공동체의 학습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선생님이나 교실, 교재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있잖아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맞아요. 바로 선생님, 책, 교실, 이런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말이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또 훨씬 더 큰 규모로 굴러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인 기획, 공공 예산,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엔진에 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교실을 넘어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생교육사라고 하면 어른들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네,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교육사는 그냥 성인 대상 교사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이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의 역할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또 좁게만 정의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행정적 전환점입니다. 그럼 이 변화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기획하고 실행하고 성장하라 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시대를 위한 현장형 전문가를 키워내는 거였죠.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요,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7점 만점에 무려 6.42점. 와, 엄청나죠? 이게 96명이나 되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꼽은 3주차 교육에 내린 평가예요. 대체 3주차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행정의 현장을 만나다 라는 주제에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개발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학 행정이나 공공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생한 현장 사례들을 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책으로 학습에 힘을 싣다. 여기서 참가자들이 배운 핵심 개념, 바로 행정적 전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행정적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평생교육서가 단순히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행정이나 재정, 파트너십 같은 걸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정말 지속 가능한 학습 기회를 만들어내는 한 단계 진화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이 있대요. 바로 행정은 현장을 움직이는 힘이다. 여기서 행정이라는 게 그냥 서류 작업,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 지렛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이클처럼요. 첫째,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지 데이터를 보고 프로그램을 설계해요. 그리고 둘째, 예산, 정책, 파트너십 같은 걸 총동원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죠. 마지막으로 셋째, 그 결과가 어땠는지 평가해서 다음 설계에 반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번째 파트, 직업에서 역할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대단한 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참가자들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놨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 참가자가 남긴 말이 정말 인상 깊어요. 프로그램 개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평생 교육은 사람을 다시 세우는 공공의 실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일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적인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또 다른 참가자는 평생 교육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학습자와 강사, 그리고 기관을 잇는 중재자라고요. 그냥 교육 서비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전체 학습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연결고리, 허브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와요. 참가자 대부분이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협회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운영은 팀워크가 중요하죠. 하지만 맨땅에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프로그램 개발은 이건 개인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핵심 역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진짜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자, 이제 5번째 파트, 미래의 설계자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에서 넘어서서 평생교육이라는 분야 전체의 미래로 한번 확장시켜 보죠. 협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새로운 전문가 정체성을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내놨어요. 첫째, 행정 전문가 공식 워크숍을 만들고, 둘째, 대학이 정부랑 손잡고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멘토링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서 경력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돕자는 거예요. 정말 거대한 비전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만나는 곳, 인간의 학습,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배움은 제도 속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를 모르면 배움은 금세 시든다. 그쵸. 인간적인 배움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토양 없이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학습은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활동인데 거기에 규모와 지속성을 부여하는 건 시스템이라면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는 과연 누가 놓아야 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학습의 설계자들이 바로 그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